드레학기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연휴를 잘 보내고 있는지요? 네, 내일이면 학교 오는 것 때문에 또 마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잘 쉬어두고 나서 이제 앞으로 3마당 또 4마당까지 계속해서 한번 잘 달려가 봅시다. 선생님도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토요일 주일 막 너무너무 정신없이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 강의 올리는 것은 화요일 밤까지 보고 오는 걸로 선생님이 듀 타임을 맞춰놓도록 할게요. 화요일 밤, 지난번처럼 화요일 밤 11시 30분까지 보고 오는 것으로 듀 타임을 맞춰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나폴레옹 때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7월 혁명과 2월 혁명까지로 볼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폴레옹 때까지만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때까지 어떤 일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살펴보자면요. 프랑스어로 앙생 레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앙생 레짐, 구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구제도는 뭐냐면 그 프랑스에는 계급이 세 개의 계급이 있었어요.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이렇게 있었는데 제1신분과 2신분, 제1신분은 왕과 성직자, 소수의 성직자, 그리고 2신분은 귀족을 의미합니다. 이 왕과 성직자인 1신분과 귀족인 2신분이 전체 인구의 약 2%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2%의 1과 2신분이 국토의 절반을 소유하고 세금만 내고 또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3신분, 나머지 평민들은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데 토지세, 또 인두세, 사람 머리에 따라서 한 사람당 이제 균형이 내는 세금, 이런 게 인두세인데요. 이런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민계급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의식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평등한 사회,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정치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잦은 전쟁, 프랑스가 그래도 주변의 국가들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왕실이 굉장한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필요로 했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면 제일 좋은 거는 세금을 걷는 일이니까 왕은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전국 신분회, 3부회라고 그러는데 왜 3부회냐 하면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세 가지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문제는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신분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신분과 2신분은 2표씩을 행사하겠다는 반면에 3신분에게는 한 표만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때 3신분이 반발하는 거죠. 왜 세금을 내는 건 우린데 한 표를 주고 세금을 너희는 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2표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한 사람당. 이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3신분이 그 3부의 자리를 뛰쳐나가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회, 우리의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의회를 만들겠다 해서 국민의회라는 걸 결성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킨스코트의 서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과 보수귀족들이 그걸 그냥 둘 리는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회를 탄압합니다. 이 탄압에 맞서서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들과 함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스티유 감옥에는 그때 당시에 정치범들, 다시 말해서 이제 왕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정치범들을 풀어주고 거기에 있는 무기들을 탈취해서 이제 군대적 조직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회가 이제 봉건제 끝났다, 왕정 끝났다, 왕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이런 것들은 끝났다 해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 주창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영국의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있지만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거해서 왕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혁명이 점점점 과격해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왜 전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옆에서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제국입니다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옆에서 가만히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 흐름을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네들도 이런 자유의 물결, 그렇죠? 시민들이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물결이 자기네들한테도 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미리 이제 막겠다 해서 이제 이 프랑스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맞서서 국민공회는 왕권을 정지시켜버리고 입법위원회를 해산한 다음에 국민공회라는 걸 수립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럼 우리는 왕정도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입헌군주국이라는 이런 체제를 더 넘어서서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하겠다 해서 그 상징으로 이제 그때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거 프랑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영국에서는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반프랑스 동맹이 맺어져요. 그래서 막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안에서는 이거를 딱 힘을 모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고 공화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본인마저도 나중에 단두대, 루이 16세가 처형당했던 그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에 의한 1인 독재 시대가 끝나고 5명의 총재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총재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인데요. 이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나폴레옹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반프랑스 동맹을 격파하면서 유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나폴레옹이 가장 탁월하게 세웠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교육제도, 지금의 의무교육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프랑스 교육제도를 있게 한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 만든 국민교육제도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민교육제도를 포함한 나폴레옹 시대의 그 법을 딱 만들어서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걸 편찬하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 법전도 프랑스의 근대 그 법의 모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법전이 되지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세운 업적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 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뭐냐면,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라는 이런 흐름으로 갔었다가 나중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황제라는 호칭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1인 독재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되게 모순된 결과를 가지게 된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돼요. 어쨌거나 국민투표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유럽 대륙을 장악합니다. 근데 영국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선포한 게 대륙 봉쇄령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영구로 가는 모든 배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대륙에서 영구로 나가는 모든 배는 나폴레옹의 허락 없이는, 프랑스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나가. 이게 대륙 봉쇄령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나라가 어겼냐면 러시아가 어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하는데, 러시아가 겨울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프랑스군이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군에게 집니다. 재기를 노리던 나폴레옹에게 또 유럽 연합군이 들이닥치고 이 전쟁에서도 지게 돼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시대까지로 그 규정된 프랑스 대혁명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대혁명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은 뭐냐면, 이 나폴레옹의 전국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왕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린 국가들이 있지만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왕정은 아니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헌군주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시민들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기반해서 왕이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이런 입헌군주제가 형성되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런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나가는가, 유럽 대륙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어떻게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